인간의 발전이 그래요. 불편함, 힘듦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냥 먹으니까 힘드니까 이걸 갈아 먹고 요리를 만들었고, 요리 발달도 그렇고. 예전에 요리란 게 없었잖아요. 그냥 겨우 구워 먹는 거 아니면 생으로 먹는 거 그밖에 없었는데, 조미료 향신료 개발하지, 불 사용법도 변하지, 식자재, 뭐 식기 이런 요리도구도 많이 개발됐지. 자꾸 편해지고 좋아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문화 자체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가 노력하고 개선하려는 의식들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몇 프로, 1% 정도. 그러니까 미래학자들 얘기는 1%의 사람들이 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켰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 얘기는. 근데 30년, 40년 후에는 0.1%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유지되는 사회가 된다는 해요.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바뀐다고 얘기해요. 이제 0.1%의 사람들, 1%가 아니고 이제. 그게 공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환경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 이제 사는 방법,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방식도 앞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면 적응하지 못한 애들이 수두룩하겠죠. 이제. 네, 초극 계급 사회 곧 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한 30년, 3, 40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제되고요. 3, 40년 후에는 국가마저도 소멸된다고 얘기해요. 3, 40년 후에는 국가, 경계도 무너지고요. 모두 다 그냥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는 사회. 지금도 언어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언어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꼭 개선된다고 그죠? 우리가 영어나 외국어 배울 필요 없이 번역기가 더 개발될 거거든요. 번역기. 그러니까 SF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들 언어를 번역해준 번역기 나왔는데 앞으로 모든 걸 번역기로 다 하겠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외국어를 이제 힘들어할 필요 없으니까 번역기로 다 얘기하면 되니까. 지금도 이제 많이 좋아졌죠. 예전 번역기보다. 초기에 나왔던 번역기는 진짜 번역 이상한데요. 지금들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번역기가 좀. 우리도 외국인 사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기만 있으면. 기기가만 제대로 나오면. 눈을 해외로 돌리거나 그래야죠. 네, 그죠. 인공지능 번역. 그러니까 대충 문맥 몇 가지 단어 나오면 아, 이 말이구나 라고 이제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의역 번역은 아니잖아요. 그냥 직역식으로 하다 보니까 듣다 보면 이거 뭐야 할 수 있는데 곱씹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죠. 또 이거 번역 문제도 이제 차별이 되는데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어를 한글로 번역해야 많이 비슷하대요. 시장이 그렇대요. 아직 개발된 게. 이게 다이렉트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 한글을 다시 영어로 하려면 한글을 일본어로 했다가 일본어에서 다시 영어로. 그래야 그나마 많이 비슷하대요. 일본 애들이 그만큼 시장을 쥐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도. 우리가 바꿔야죠. 그것도. 직접 번역이 다 되도록. 번역만 좀 제대로 된다면 외국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겠죠. 문서도 번역되죠. 이제 자동으로 딱 하면 번역되죠. 말도 음성으로 번역되죠. 그죠?
미래사회 공부할 거는 뭐 창의력하고요. 적응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회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어느 사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생명력, 지구력. 그거 제일 좋은 방법. 그런 생명력이나 이런 생존력이 제일 필요한 건 VR 시민상담부터 그것도 생길 겁니다. 앞으로는. 아까 있잖아. VR보다는 뭐죠? 가상현실을 해서 바로 들어가겠죠. VR 필요 없이. 바로 눈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지면 만질 수 없지만. 저는 여기 환장소에 있고요. 가상현실로 각각 그 사람들 만나러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 상담하면 되는 거. 그럴 수 있죠. 조만간에 다 가능한 문제예요. 이제 이게. 비트코인은 제 예상으로는 비트코인은 아직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세계 화폐가 통합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실물 경제에서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창출되는지 그게 문제니까 현재는 아직 실물 경제고요.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냥 상징적 존재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이런 얘기 비트코인 그 추종자한테 추종하는 사람들 얘기하면 굉장히 화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기는 비트코인 지금 많이 거래하고 돈 벌고 있다고 투자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한때 비트코인 뽑아낸다고 생산한다고 각각 가정에서 어, 뭐죠? 컴퓨터 한 대씩 넣어가지고 컴퓨터에서 비디오 카드에서 뽑아내는 거죠. 원리는 대략 들어서 아는데 이제 그 비트코인 공장들이 없어지면서 시장에 중고 그래픽 카드가 많이 풀렸었죠.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이 있었어요 한때. 그거 이제 비트코인 뽑아낸다고. 현재 비트코인의 단점은 해킹이 쉽다는 거,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아까 얘기했죠. 쓸데없는 알뜰 신잡은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잡지식이 많을 뿐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투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까 이미 밝혔잖아요. 현재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또 투자할 돈도 없고 해외 채팅하면서 홍콩의 어떤 여성이 그러더라고. 자기 비트코인 그쪽 한다고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음, 아니 그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화내더라고요. 내 이야기 얘기했는데 왜 화를 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 신체에 칩을 심는다고 하죠. 지금 다른 나라 지금 어딘가 스웨덴인가 어딘가선 유럽 쪽에 하면 그거 맞는다고 하던데요. 몸에 그 칩, 그 바이오 칩 이런 거 심어가지고 따로 이제 카드도 지폐도 들고 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만 돈이 존재하죠 이제. 그럼 굳이 돈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이런 화폐로 거래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각각 사람마다 아이디가 부여돼서 그 칩에 의해서 결제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약간 비슷한 버스 카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것도 전 세계 모두 다 협의가 남았어요. 만약 국가가 모두 소멸돼서 하나의 커다란 지구 공동체가 된다면 가능하겠죠. 아니면 국가 간의 협의가 다 되어야 되죠, 이제.
아직 그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아직도 또라이 같은 국가 수상들이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국가 통수권자들이 아직 있으니까. 멀었어요. 3, 40년, 4, 50년 더 넘어야 되니까. 모르죠, 그거는. IQ가 좋은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났더라도 뒷받침되어 있는 환경이 없으면 못해요. 어찌 보면 약간 운빨도 있죠. 운도 좋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느 날 갔더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만나고 그런 거죠. 음.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났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픈 천재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시대에 뭐 너는 너무 빠른 시대에 나타난 천재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있죠. 이 천재도 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못해요. 이제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엄마 아빠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얘기거든요. 아이들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학원이든 공부든 그건 힘들다는 거죠. 환경 엄청난 환경이거든요. 그럼 못 만들어요. 약간 운도 있어야 되고요. 인맥도 제대로 맞춰줘야 되고요. 그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 말고 그냥 열심히 재밌게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더 하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결혼을 점점 안 할 거거든요. 미래사회 예상은 아마 그래요. 결혼은 이제 거짓말 안 할 거고 기계랑 살 수도 있어요. 어, 기계들은 특히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잔소리고요. 참견이고 그러니까 기계들은 안 그럴 거니까 기계랑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로봇이 될든지 결혼은 하지 않을 거고요. 인구 생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졌죠. 나라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슈베르트가 그렇죠. 어, 그냥 화가는 빈센트 반고 얘기가 제일 심각하죠. 고흐는 도와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림 그릴 돈도 없어서 동생 태우가 도와줬고요. 그림도 한 점밖에 생애에 판 적이 없어요. 박사, 박사가 그림 한 장 팔아줬고요. 진짜 힘들었죠. 빈센트 반고 뜨게 된 이유, 세상사를 알게 된 이유는 그 동생 테오와 반고가 서로 나눴던 편지 서간문을 그 동생 부인이 책으로 출판하면서 그렇게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 그 위에 이제 그거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돈 벌었죠.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고 환경 안 될 때는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냥 요즘 인문학이 발달한 것도 아마 그 영향이 되지 않을까 해요. 아니요, 동생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코는 자살했고요. 총 자살했고 동생 테오는 지병이 있어서 2년 1년 고 죽은 지 1년인가 2년 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부인이 이제 그걸 세상에 알렸죠.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은의 가족도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 벌었죠. 그러니까 딱 맞죠. 재주는 공이 부리고 돈은 왕사회 번다. 세상사도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림 심리 이쪽 분야에 역시 곰처럼 열심히 재주 놓고 하다가 제자들이나 이거를 또
돈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사업성이 좋은 사람이 돈을 벌겠죠. 이거는 현재 우리 사회에도 통용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한류 가지고 돈 버는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중국이거든요. 한류를 2차 재가공해서 화장품, 드라마, 모든 것들을 영화, 이런 예능을 모두 다 재가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인세를 주지 않고 자기들이 그 변형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네,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 판단이나 이런 시대적 분위기 이거 돌아가는 것도 잘 봐야 되고요. 어, 그러죠. 저는 그거를 보는 거는 좀 됐는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투자자도 없고 돈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잔머리예요. 이 잔머리는 어디서 발생한 이제 뛰어난 건 자주 놀았던 사람들,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거,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잔머리가 뛰어나죠. 어떻게 놀아 재밌는 걸 아니까. 장난도 많이 쳐본 사람이 장난을 잘 치는 것처럼 사업수완이라든지 국제정서 보면서 이걸 돈으로 불리는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쉽게 사업을 구상하고요. 하죠. 구상은 잘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텃밭을 만들면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벌겠죠. 아마 저도 그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신이 텃밭 만들어 오면 누군가는 이거 가지고 돈을 벌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필요한 건 쇼맨십, 쇼적인 것이 좀 약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시장성을 넓히는 방법은 약간 쇼맨십 필요하다는 거죠. 쇼적인 면. 예. 방송하다 보면 언젠가 만나겠죠. 그러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단 사람들 계속 만나고 끊임없이 관계를 해야죠. 사람들하고. 기대하고 마음을 써야 이제 그런 사람도 찾아오죠. 그러니까 저를 홍보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수익이 여기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에 수익이 안 난다고 안 할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뜻맞고 생각 맞는 사람도 있겠죠. 전에 한번 미래님한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사회복지 공부도 하면서 네, 그죠?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되도록 머릿속에 구상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새에 만날 수도 있고요. 좀 걸릴 수도 있죠. 제가 한참 연구할 때 6년 전인가 7년 전에 어플 만드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받았어요. 그림 심리를 어플로 만들어서 수익을 내자. 자료 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제가 거부했거든요. 위험합니다. 그때는 위험했어요. 제가 그 완성이 크게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줬을 때 그걸로 해보고 상처받거나 더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생겼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 심리 어플 보면 저는 우스워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확률이나 어떤 서로 안 맞으니까 이거는. 네네. 다른 사람이 만들었죠. 그런 그림 심리 어플을. 그때는 아니고요. 지금은 가능하죠. 이제 또 어느 정도 위험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춰 놨으니까.
저는 그림 그려보세요 그랬죠? 이제 레드썬보다는. 네, 그렇죠. 어플에다가, 아니요, 그 어플에다 선택하는 걸로 하죠.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좀 더 기술 발전돼서 직접 사용자가 그림 그리면 그게 해석이 되도록 하는 걸로 바꿔야죠, 이제. 지금 나온 것들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심리 테스트 하는 것처럼 뭐 고르세요, 뭐 고르세요, 뭐 고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몇몇몇 고른 이 사람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 아직까지는 거기가 한계가 같아요. 저도 그거는 만들어 놨는데요, 뭐 그 정도로. 더 깊이 못 들어서 그러죠, 그거는. 나중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 세팅해서 어, 그림을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좋겠어요. 경우의 수를 제가 알려주면 되니까 이런 그림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기본 기초를 가르쳐요. 기초로 그림 보는 걸 가르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분화된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이건 경력으로 알거든요. 상담 오래 하고 그림 많이 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만 만들어지면 아마 프로그램화도 가능할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조합이거든요. 예전은 A 플러스 B 해서 C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A 다시 B 다시 C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 변수를 지금 하는 게 지금 방송에서 하는 게 성별과 나이예요. 그래서 이 변수에 크게 작용하는 건 남녀하고 나이가 현재는 변수로 제가 쓰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되는 게 지역이 또 있거든요. 그 지역적 부분은 없는 상태에서 지역을 물어볼 수 없어서 그걸 배제하고 최대한 나이의 변수와 성별 변수 갖고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확률은 높은 편이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용할 때는 자기 스스로 넣으면 되죠. 자료가 자기 개인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용할 때는 지역까지 넣으면 지역에 따라서 심리적 변이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으려고 지금 성별과 나이 가지만 그걸 조절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도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성별과 나이가. 그러니까 성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남자 중에도 여성화된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도 남성화된 여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림이 달라요. 그 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남성인데 그림에서는 여성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림이 있고요. 여성인데 남성적 그림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변수죠. 경우의 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이예요. 나이에 따라 이거는 나이는 현재 문화적 차이나 시대적 변이를 같이 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반영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과 어떤 돌아가는 이런 교육 수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염두에 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연구한 자료는 한국에 맞는 자료예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갖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요즘 베트남, 필리핀도 많이 이제 성장돼서요. 거기도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나이 변수가. 그래요. 지금 제가 연구한 내용들이에요.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저도 나름 연구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이제 거기서 첨가되면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해석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교육생들이 이걸 전수를 못 받았어요. 저도 제 거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초적 방법만 전수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든 거죠. 어디 가서. 그러니까 저만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저작권에 어떻게 늘 방법도 없어요. 개인적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지고 통계로 만드는 제 내용이거든요.
라이센스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 게 라이센스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도 그 책에서 이 경험적 차원이나 경우의 수에 대한 것도 싫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로 얘기했던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게 전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경우의 수라든지 변수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저하고 5년에서 6년을 같이 지내야 되거든요. 전수를 받으려면. 네, 그럴 사람이 없죠, 근데. 그렇다는 거죠. 네. 혹시나 이 방송 보시고 관심 있는 분은 배우러 오시던지 아니면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시거나 이런 사업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은 투자자들 있다면 한번 연구 같이 해서 대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볼 수 있겠죠. 지금 국내 유일 컨텐츠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제 방송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 생각도 합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과연 있긴 있겠죠. 똑같이 저처럼 연구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환경적 변인과 이런 변인에 대한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 사람들 근데 제가 더 수준이 높아진 이유는 실전 상담에서 얻어진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런가요? BM 특허 알아봐야겠다 그러면. 네네. 또 저도 하나 또 지식 얻어지네요. 그냥 BM 특허라. 네. 어디다 적어놓지?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나만 쓸 수 있는 걸로 BM 특허.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적어놔야죠. 문서로 적어 해놓으면 되니까. 복사한데. 됐다. 네. 음, 네. 자꾸 기억력을 깜깜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이제 더 노화돼서 이 기억이나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한 전수가 안 될까봐 좀 그것도 그래요. 음, 모두 전수하고 내 노후 좀 지켜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래요. 전수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랑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계속 물어보고 확인받고 그래야죠. 지금 데이터 계속 이런 계속 그림자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으로도 실제로도 그림자를 모으는 이유가 내가 모은 경우의 수와 내용과 변화가 또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니까. 네. 전수 받고 사라지거나 모른 체 하면 계약서 써야죠. 그러니까 그래도 막 그러나. 그러니까 약간 도제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예전 스승과 제자로 해서 묶여서 그러니까요. 멋진 후원자 시장설 아는 사람이라면 투자하겠죠. 지금 페이스북으로 계속 그 패치는 하면서 제가 방송하는 걸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 보겠죠. 지금 오늘 밤에 아마 1000명은 넘어갈 거예요. 이제 패치니 1000명, 2000명, 3000명 계속 늘려다 보면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한두 명 나오겠죠. 모두 다 관심 있는 거 아닐 거니까.
이제 큰 학교에서도 저처럼 연구사를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딱히 어디에서 이 투사거리 검사에 대한 수업을 해도 보면 원론적 책 부분 정도밖에 수업을 안 하거든요. 이거를 신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학회라든지 정신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림 심리 검사를 이제 심리 검사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게 특화된 쪽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림 심리 학회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자격증도 그림 심리 상담사라는 걸 또 자격증을 만들려고 했고요. 없으니까. 이것도 사람 후원자라든지 팀이 꾸려져야 가능하니까 지금은 잠시 대기. 예. 늦어도 55세 제가 5년이나 6년, 6, 7년 후에는 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5년 후나 6년 후에는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바람이에요. 페이스북을 계속 올린 이유가 페이스북도 광고료가 따로 들어가죠. 그거보다는 계속 꾸준히 올리면서 사람의 입소문이라든지 이게 사업성을 본 사람 누군가 나타나겠죠. 이게 돈이 되겠다. 사업으로 괜찮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할 수 있겠죠. 저야 뭐 노후 생계비만 받으면 되니까 큰 욕심 없어요. 떼돈을 벌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자식들 용돈 주고 좀 해줄 정도 하고 노후 생계비 정도 받습니다. 다 지고 갈 것도 아니고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재산을 축적할지 그것도 이제 나중 바뀔 건데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라든지 계속 늘리는 이유가 이래요. 특히 페이스북이 지금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괜찮은데 이거 직접 사업성으로 같이 할 사람 있는지 그게 문제죠. 괜찮긴 한데 그거예요 지금 점점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긴 한데요. 그쵸. 지금 미래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괜찮긴 한데 그죠? 음, 이걸 어떻게 할까 문제죠 이제. 앞으로 시장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림 심리 어플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아예 그 컴퓨터 가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상 프로그램 할 수도 있고요. 어, 그쵸. 사람이 현재는 어플로 만들어도 검수를 받아야 되니까 간단한 그림 심리 검사법은 가능하지만 이런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 쪽으로 이용하려면 좀 더 복잡한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걸리죠 이제 지금. 아직은 그래요. 기술을 제대로 갖고 있고 시장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세대 지식정보 자원으로 누군가 할 사람이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야 사람들이 알죠. 저 혼자 갖고 있으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과 유튜브나 이 방송 계속 하는 이유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무료로 방송하더라도 감수하고 하는 이유가. 인공지능 꼭 될 거니까. 근데 심리상담은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니까 기계적 공감 수용은 좀 힘들다는 거죠. 인공지능 자체가 사람과 똑같은 감정과 이런 선을 이용한다면 가능하겠죠. 미래학자 얘기는 또 그래요. 나중엔 인공지능 갖고 로봇도 사람처럼 아이디를 갖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은 그죠? 모르죠. 제 뇌에 들어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카피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기술이 발달해서 제 뇌 속에 들은 제 기억 속에 저장돼 있는 이 기억 학습된 내용들을 모두 카피 따서
똑같은 인공지능 로봇에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죠,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학습까지는 필요 없죠. 그대로 카피만 뜨면 되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기는 아직 힘들 거라는 거죠. 이제 개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렇죠. 현재는 아직 초기 단계니까. 그렇죠. 네. 아직은 그래요. 네. 그렇죠.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시간이 흘러야 되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고 사회적 구성이 되려면 각각 개성들도 존재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림 연구하면서 많이 보는 게 똑같은 그림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똑같은 그림은 나오지 않아요. 뭐 30명, 40명, 100명까지 한데 모여서 그림을 받아도 같은 그림은 안 나와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바로 옆에서 똑같은 그림을 보고 베껴요. 그죠? 옆 친구가 그리고 있으니까 따라 그리는 아이들, 성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 그리는데 똑같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그림 봤죠, 뭐. 보고 베껴도 되나요? 뭐. 네. 아니요, 모르죠. 아까 인공지능이 개성을 가지면, 각각의 성향을 갖게 된다면 가능하죠, 인간처럼. 모르죠. 알 수 없죠. 아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인공지능의 발달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여기에 이제 그림 그려 올리시는 분들 그림도 다 달라요. 심지어 그 컴퓨터로 그린 낙서장 그림도 다르거든요. 네,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야, 종이에다 그린 것도 굉장히 차별이 되는데 컴퓨터로 낙서장이라든지 그림패드로 그리는지 스마트폰으로 노트에서 그리는 그림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봤으니까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어서 좀 저는 느끼는데 별로 차이 없구만 비슷하구만 그럴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이 올려주는 그 그림 속에서도 그 사람 성향이 또 드러난다는 것도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 상담,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고 제가 계속 주장한 이유가 종이에 그려주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더. 그냥 이 사람 얼굴만 보면 이제 그 완급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죠, 지금. 이 사람 표정을 봐야 더 들어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울고 있는지 지금 힘들어하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요즘 이제 힌트를 얻는 게 타이핑된 글씨만 올라가는 거 보고 대략 감을 잡는 거예요. 더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고충이 있어요, 아직은. 이제 그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에너지 수준이 얼만큼 되는가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림이 세다, 약하다로 이제 그걸 구분해요. 센 사람들은 좀 더 얘기해줘도 되거든요. 감당할 힘이 되니까. 근데 약한 사람들은 오늘의 얘기까지 해서 빨리 끊어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상담 받고 더 고통스러워지거든요. 차라리 안 할 걸. 후회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수준을 조절하려면 이제 그림 가지고 이 사람 에너지 수준을 판단해야 돼요. 이제 직접 그림 그림에서는 에너지 수준을 충분히 분간이 가능한데 지금 요즘 조금 감을 잡아가는 게 이게 낙서장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그렸던 그림 이제
타블릿으로 그렸던 그림 가지고도 이제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어떤 중고 기준으로 찾아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그래서 받아야죠. 이제 그러니까 연구는 아직 끝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연구의 방향이 약간 틀어졌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상담하는데 그냥 종이로 그리는 거하고 이제 컴퓨터로 그리는 거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구별점, 차이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직 그러니까 연구가 끝이 안 난 거예요. 자이로 센서. 새로운 뭔가 기술이 개발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원투 욕구가 있으면 그게 맞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나오는 기술 갖고도 적용이 될지. 에, 에. 아니, 그거보다는 그 상대방의 그 외형, 그죠? 그 전체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열감지 센서라든지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열감지 센서라든지 그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실제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좀 이모티콘처럼이라도, 상대방이 좀 떴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그 사람 얼굴을 직접 안 보더라도. 요즘 이모지라고 있죠, 요즘에. 새로 이제 요즘 스마트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자기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만화 형식을 바꿔서 자기 이모티콘처럼 이모지를 만들잖아요. 이렇게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현재 나온 기술에 접목한다면. 그래서 남자, 여자에 대한 얼굴 인상이라든지 표정에 대한 변화, 이런 걸 이제 옆에 화면에 3차원은 아니더라도 2차원적 그 화면도로도 나오면 이 사람의 말을 더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음, 그게 아마 더 어울리는 기술이지 않을까 해요. 이제 스마트폰 그린 사람이 앉아서 할 수 있고, 누워서 할 수 있고, 지하철, 버스 안에서 그릴 수 있어서, 자이로독 센서는 좀, 의견은 좋은데요. 좀 적용이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벼락 바뀔 거니까. 누워서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스마트폰 쪽은.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사람의 피부의 열하고 열 센서는 왜 필요하냐면 흥분하면 표정이 바뀌거든요. 그쵸? 이제 스마트폰 이제 카메라로 하니까 그런 어플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실제 얼굴이 보이지 않다든지 자기 얼굴 공개하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상 여자상으로 이모지로 만들어서 얼굴이 열 센서하고요. 열 발음도 하고 표정까지만 나오면 되겠다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VR 상담처럼 원격 상담, 원거리 상담은 가능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방송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어디 사세요? 저 봤으면 좋겠네요. 가까이 살면 그 얘기, 그게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술이 이제 제대로 적용된다면. 아, 그래요. 그게 문화적 차원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만든 사람 얼굴 이게 문화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속에.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그 감정 표정 갖고 했을 거예요. 여기 문화가 들어가면 감정 읽기가 많이 또 달라지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을 다루는 학문 자체가 떤 기계적 차원에서 찍어내듯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직업군에서 이런 심리상담이나 심치료 분야가 AI든 기계로 대체가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요, 이게.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인간 기술이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안 된다는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되겠죠, 언젠가는. 이 문화 차원은,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지역 다르고요, 강원도 지역 다르고요, 경상도 지역 다르고, 전라도 지역 다른 그런 약간 미묘한 표정 변화가 있거든요. 감정 변화가. 이건 우리나라만 통용되지만 이제 일본식 일본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 문화에 따른 표정 변화랑 감정선이 달라요 또. 그러니까 기본 감정 표현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미묘한 감정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픔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감정선 표정들 에너지 이런 열 이런 게 좀 더 자료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추가로 얘기했던 게 열, 몸의 열 감지, 최소 못해도 얼굴에 오르는 열 감지라든지 몸의 열 감지라든지 그리고 표정 변화 그것까지만 좀 나오면 많이 도움될 것 같거든요. 인간의 바디랭귀지는 문화적 차이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초적 감정선에서는 약간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거 따지면서 뭔가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 나온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이유가 이런 변수라든지 경로수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되겠죠, 그게. 그나저나 월요일이니까 50분들이 안 오죠? 9시가 다 돼가는데 10시까지 가야 되나? 그러니까 한 가지 기술만 갖고 있는 사람만 모여서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 다양한 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해야 되는 수준이 되니까. 오늘 월요일이라 더 힘들죠. 아까 비로그인도 몸이 안 좋다고 쉰다고 해서 일찍 닫았고요. 음, 네, 선생님 오셨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그냥 평일 방송은 조용합니다. 사람이 별로 오지 않아요. 여기 이 방송 특징이 많은 다수의 사람이 오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선생님, 그래요. 그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그분이죠. 네. 남 신경 쓰고 착한 분. 선배님 기억이 그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지금 그림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얼핏 기억나는 그거예요. 너무 착했던 분. 네. 한 3개월 만이라도 2개월에 3개월 만이라도 자신의 에너지가 채워질 때까지는 무시하면 좋겠다 싶어요. 아마 유지가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방송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눠야 돼서 유지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꾸준히 학습되면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는 2개월이라고 그래요. 내가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운동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은 2개월 이상 가거든요. 네, 피하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지금. 당연한 거니까. 2개월 지나면 피하지 않게 될 거야, 아마. 그때부터는. 할만한데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 예전에 나랑 좀 변한 것 같아. 그 생각도 들 거고요. 대신에 2개월 동안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나부터 행복하랬지, 내가 괜찮아야 되냐고 했지, 괜찮아 라고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만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된대.
내가 지금 불안하네? 불안하니까 그래도 된대.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면 좀 나아요. 이제 상담 받으신 분들이, 네, 조금이라도 이게 살아가는 숨통을 틔우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야겠다 마음 먹으면 약간은 숨을 쉬어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밖에 한 게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 숨통 틔우기가 나중에 점점 커져요.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요, 이것도. 예, 살만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 더욱더 살만해질 거예요. 아니에요. 저 때문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 상담자를 예, 나가셨네. 예, 상담자는 그냥 안내자의 역할이지, 그 길을 가고 안 가는 건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가시죠. 혹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말 남깁니다. 본인 의지가 지금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나 다시 보기 하시면 그 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00님 거좀 죽을 듯 힘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숨통 튀고 살 정도 되면 괜찮은 거죠. 그 짧은 상담에. 그죠? 다른 심리 상담은 오래 걸리거든요. 이 사람 다 얘기 긁어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짧은 상담에 저 정도 살 수 있는 정도 된다면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맛에 해요. 그러니까 이 맛에.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방송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많지 않더라도 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주변이 밝아지면 그나마 사회가 나아질 거니까. 내가 노후에 살아가는 세상도 좋아질 거고요.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좀 달라질 거니까. 어떤 크게 본,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내 작은 노력이 물방울 하나가 아주 큰 바다를 이룰 거라는 그 작은 믿음. 큰 믿음인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참, 쓸데없죠. 그러니까 같이 동참해줄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으로. 작은 소망들, 이런 바람들이 언젠가는 좀 변화를 주겠죠.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잖아. 그래도 촛불 집회라든지 그런 거 보면 참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네, 맞아요. 숲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맞아요. 표현이 적절합니다. 내가 작은 씨앗 하나 뿌렸을 뿐인데 사람들 모여서 나중에 거대한 숲이 되도록 살아가는 기반이라든지 어떤 모양새를 갖추도록 하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니까 바뀌겠죠. 시대가 바뀌니까 점점 문화적 차이도 바뀌고 그래요. 80년대, 90년대 이제 대학 그 학생운동권 그때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는 모두 다 뭐죠 보도블록 깨고 벽돌 깨고 화염병 만들고 민중이 투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방식이.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좀 더 문화적이고 체계적이고 어찌 보면 그때보다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나 발달 수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적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제가 하는 거는 시대와 별개로 기초적 인성과 심리를 다룬 거니까 아까 숲을 만들기는 작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9시가 넘었네. 9시 반까지 좀 기다려볼까요? 10시 채워야 되나? 오늘 계속 요즘 방송이 길어져. 나중을 생각해서 길게 하죠, 뭐. 그죠? 나중에 1시간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 세상에 5시간 했다니까요. 하다 보니까 힘들어. 어제 타격이 크더라고요, 진짜. 토요일 날은 4시간 했고요. 어제는 5시간. 오늘도 지금 7시 좀 넘어했는데 지금 2시간째예요. 벌써. 9시 반까지만 하고 닫죠, 뭐. 여명님이랑 어제 잠깐 캠 합방 했어요, 어제는. 앞으로 계속 얘기 나눠보자고 했는데, 가식 할라는지 모르겠어요. 여명님 그림 하나 가지고만 했어요. 다른 분들 참여 안 하니까.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 보는 방송이잖아요, 여명님 방송은. 네, 어제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명님 방송에 이제 들어가서 여명님이 그 화면에 띄우는 그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시 보기 가능할 겁니다. 여명님 방송. 그러세요. 네. 어, 제 방송도 있어요. 제 방송에도 아니구나. 다시 보기 보면 있을 거예요. 그 화면 띄워놓고 한 거.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거기 가서도 볼 수 있고요. 예, 현재감은 그쪽이 낫겠죠? 아마 여명님 방송 가서 본 게 낫고. 저는 그 영명님 방송에서 들어가서 영명님 얼굴하고 표정 보면서 그림 해석해 주는 거 그것만 나왔고요. 자기 똥그림 가지고 얘기해 달라는데 그림을 뭘 목적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목적만 가지면 해석 방법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제 동그림 얘기한 건 성적 취향에 대한 얘기로 이제 주제가 정해져서 그걸로 얘기했죠. 물론 나쁘죠. 성적 취향도. 여명님 센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그분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어서오세요, 김익트리님. 음.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좀 이렇게 해요. 한 장은 종이에다 그려서 보내시면 좋고요. 종이에 그릴 형편이 안 되면 뭐 스마트폰, 태블릿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비가 올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 장, 또 한 장은 집, 나무, 사람 그림 한 장. 네, 총 2장 그림을 게시판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성별, 남녀 구분하고요. 나이만 알려주시면 돼요. 개인정보는 저한테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이 방송이 공개되니까 개인정보 노출되면 안 좋잖아요. 그죠? 하시고 나서 해석할 때 다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는 이유는요, 여기 즐겨찾기나 구독하기나 유튜브에 구독하기나 그런 거 좀 부탁드리려고요. 아까도 이제 미래님하고 얘기하는 게 좀 큰 그림용으로 제가 하고 있어서 그래요. 수익도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사람이 워낙 안 들어오는 방송이라. 어제 여명님하고 방송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명님 그 똥그림 가지고 성적 취향 보는데요. 자기 중심적이 좀 강하고 성적에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어, 네. 웬만한 사람 덤비면 진 빠질 거예요. 시sha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 똥 작업을 예전 사회복지사들하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었거든요. 뭘로 했냐면 그때는 차를 깎고 똥을 만들게 했어요. 그 대회 사회복지사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거든요. 이쪽 계열들이 상담 쪽도 사회복지도 남자도 여자가 많은데 여성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주제를 똥으로 잡으니 굉장히 좀 표정이 안 좋죠. 네, 이제 만들기 시작하니까 다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초적이고 이런 부분에 마음이 많이 이완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장난, 진흙장난에 사람들이 최적화돼 있어요, 원래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똥 작업도 진흙으로 그 차를 깔고 하는데 이제 물을 얼만큼 배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또 더 달라져요. 그죠? 똥도 된똥 있고 설사똥 있죠. 네. 사람들 참 희한해요. 그런 거 이제 작업하자 하면 처음 왜 싫어요 하다가
막상 하다 보면 진짜 얼굴이 환하게 핍니다. 만들고 나 너무 행복해요. 서로 발표하는데도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여성인데도 굵은 똥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가는 똥 만들고 바나나 똥, 뭐지, 염소똥 다 만듭니다. 그래요. 어릴 때 해봤어요. 흑장난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인 돼서 해도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외모로 봐서는 전혀 똥 안 맞을 것 같은데 여성들 중에 내숭 떨고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똥 가지고 얘기하니까 서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재밌어 하거든요. 발표하거나 얘기할 때마다 다 뒤집어져요.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그 똥 하나 가지고. 네, 이거를 그때 프로그램은 이완 기법,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무적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했고요. 이제 내면을 들어가는 걸 용도로 하면 또 적용 방법이 다르죠. 어제 비글님하고 매니저님 몇 명은 마을 그리기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은 원래 이렇게 보는 마을 그리기 자체는 내 주변 인간관계 인맥을 보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지만 제가 또 다른 방식이 성적 취향도 보는 방법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직접적 연애를 하는 사람인가, 한 사람만 좋아하는가, 그 비밀 연애를 하는가, 약간 변태적 성향이 있는가, 그것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말 안 해서 그러죠. 어제 이제 매니저님 제 그림 지금 다시 보기라든지 그것도 하고요. 업로드 동영상으로 두 개 딱딱 분리해서 올려놨는데 매니저님 그림에서는 환타지가 있고 아직 젊으니까 어리니까 환타지가 있고요. 상상적 공상적 연애라든지 연애에 대한 상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태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친구는 절대 사귈 수 없거든요. 아직은. 성적인 취향도 이제 정상이라든지 변태스러운 건 좀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냥 비글린 그림에서는 약간 몰래하는 연애 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자기만 하고요. 다양하게 그리고 소심한 연애라고 할 수 있고요. 모두 다 잘해주는 식으로 하니까 아마 어장관리 정도 그죠? 어장관리 쪽이지 진지하게 사귈 수 있는 분은 또 못 되거든요. 용기 없는 사람의 그림도 그려놔서 그죠? 그냥 그림의 용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심리로 보는 방법이 달라요. 목적성에 따라서. 그냥 말보다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상담에 최적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온라인 상담에서 말이랑 이런 채팅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많이 우울한데, 괜찮아요. 지금은요.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림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요. 더 나빠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니까. 오히려, 이용하고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미래님 그랬죠. 참 좋은데, 컨텐츠는 괜찮은데, 그래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컨텐츠 부분이나 괜찮은데 이용자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게. 아까 고맙다고 갔지만 그 사람이 네, 그래요. 어디다 올리셨나요? 게시판에 올리셨나요? 네,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게시판. 네, 찾았어요. 네, 기빙트리님은 좀 싸우고 싶은 게 좀 내면의 공격성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뭐 운동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모르겠네요. 운동이나 화풀이 할 만한 스트레스 해소할 만한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누적되거나 표출하는 게 더 계속되면 이유 없이 싸우거나 주변의 분위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어,
이제 이분이 술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마시면 더 많이 들어갈 거고요. 약간 이제 본인이 감정을 더 내비칠 상황이 되면 더 과하게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림에서는 평상시에는 지금 숨겨있고 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특히 더 언제 그러냐면 힘들 때 더 심하게 이제 올라와요. 힘들 때 더 심하게 들어오고요. 이때는 앞뒤를 못 가릴 정도로 더 과하게 에너지를 쓰고 가능성이 있어요. 원망하거나 더 비난하거나 화가 더 많이 치솟을 겁니다. 혹시 뭐 치료 받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겠죠? 지금 이제 그 얘기도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요. 뭐 약 드시거나 어디 상담 받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림만 가지고 얘기하고 말 거니까요. 추가적 상담은 따로 하셔도 되니까 집 가까운 데 하셔도 되고요. 지금 상황에는 지금 화가 많이 누적됐고요. 막말이라든지 쌍욕이라든지 공격성 많이 표출할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운동을 좀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스피닝이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거 있죠. 소리 지르면서 운동할 만한 거. 그리고 공격성 표출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펀치볼 때리기라든지 뭐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거를 통해서 분노를 좀 표출하고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떤 거 들어오지 않고요. 생각도 하기 싫고요. 어떤 말 조언도 듣기 싫고요. 일단 화가 너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네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요. 짜증입니다. 사람조차도 네, 네, 그쵸.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림 해석으로 보면 많이 어디다 해소할 방법이 있으시면 좋겠다고 지금 권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네,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고요. 이게 안 해내면 이제 거짓말 자포자기하고 더 자신을 자학하는 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표출해야 내 몸에 대한 무리가 없어요.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 정신적으로 육체적 질병까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외적으로 표출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아까 스피닝이라든지 노래방도 괜찮을 것 같네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네, 술 마시는 거는 좀 권장 안 합니다. 이거는 더 후폭풍이 더 예상되니까 아마 술을 드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술보다는 운동으로 푸는 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스트레스 풀이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이 풀이가 더 계속 누적되거나 안 된다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성별과 나이는 저희한테 안 알려드렸는데 네. 성별 나이는 네. 아직도 하고 있죠. 2시간 넘었어요 지금요. 네. 미쳤죠 요즘에. 기빙 트레이님한테 들을 얘기는 좀 스트레스 해소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상황에는 어디다 많이 발산하는 시간이 좀 가지시는 게 본인에게 제일 좋고요. 주변에게 좀 덜 미안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남성이고요. 네,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림은 남성 그림 맞고요. 지금요. 그림으로 봐주면 나이는 계속 뭐 10대, 20대, 30대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정확한 나이 안 해도 됩니다. 대략 얘기하셔도 되니까요. 네, 밝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네, 남성 그림이 맞고요. 그 다음에 잔소리가 굉장히 싫거든요. 지금요. 잔소리가 싫으니까 좀 피하셔야 돼요. 이제 네네 60대세요. 네, 잔소리를 피하시고요. 이제 이 화풀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못하시면 몸이 아플 거거든요. 조만간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니까 차라리 산책이나 운동이나 등산이나 화풀이하거나 몸 체력에 맞는 그런 화풀이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 유지하시면 이제 몸이 많이 아플 겁니다.
깊은 상담은 이제 주변에 가까운 상담센터 이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필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방송으로 상담이 지금 깊이 못 들어간 이유가 얼굴 표정과 몸에서 얼굴 표정하고 몸에서 느끼는 바디랭귀지 이런 몸짓을 못 보니까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드물어져요. 많이 누르고 살고 계시면 평상시에 많이 누르고 있고 사람을 웬만큼 안 만나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안 좋아진다고 지금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으셔서 본인도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요. 필요에 따르면 사람 만나는 것 지금은 힘드시다면 만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운동이라든지 발산 안 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눌리시고 참고 계시면 몸이 계속 아프실 것 같아요. 이제 주변의 잔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한계에 치달았거든요. 도움 준 얘기도 주변에 말을 꺼내시더라도 좋은 얘기는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문가를 찾으셔도 좋고요. 만약에 전문가 찾기 싫으시면 운동하시거나 소리 지를 만한 내 감정 표현할 수 있는 것 일단 그걸 권해드립니다. 다 소리 지르고 다 말하고 다 쏟아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본인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몸 아픈 거라든지 사람들 만나는 거라든지 감정 조절하는 것 그때부터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아마 버거우실 거라고 봅니다. 많이 공허하고 쓸쓸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림도요. 약간 그런 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래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갑자기 혼자 있을 때 많이 그러실 거니까 운동하시라고 이제 더 권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모여서 운동하시거나 혼자 발산 다 끝내시고 누군가를 만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매니저님 그림 올려놨어요. 지금까지 그 뭐지 마을 그림하고 뭐 사람 그림이랑 한 번에 다 올려놨거든요. 반응들이 뜨겁지는 않네요. 이제 어제 말 나온 게 경매하자고 알람님이 얘기했잖아요. 네. 기획 드림이 또 필요하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똑같이 그림 받아서 올리시면 돼요. 내 주변 사람들 속마음 알고 싶으면 똑같이 두 장 그림 받아서 성별과 나이만 적어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속마음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풀이 하거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저 60대 분 저분 많이 쌓였어요 지금요. 이 상태로 유지되면 몸이 많이 아플 텐데 지금 걱정되네요. 그렇게까지 해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밑에 써놓을 거랬네요. 경매 얼마부터 시작할까? 얼마 알아보셨어요? 써놓을까요? 경매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써놓을까요? 댓글을? 경매 당첨됐으면 매니저님이 실물 작품 보내준다고 그러니까요. 실제 그랬던 작품으로. 아까 올리신 그림이 50대, 60대 그림이 맞긴 한데 가끔 이런 스타일 그림이 30, 40대부터 나와서 문제더라고요. 저는 어떤